이 두 사람이 뭐 이혼 위기까지 갔다고. 그래서 뭐 윤석열 씨가 그때 뭐 무슨 호텔 서울에 있는 뭐 호텔에 나와서 뭐 거의 별거 비슷하게 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광화문에 있는 포시즌스 예. 호텔이라는 데 있었고 저희가 그게 언제 시기가? 시기가 인수위 때예요. 네. 아. 4월달. 네. 2022년 4월달. 네. 네. 인수위- 왜 나온 거예요? 이게 그것까지는 명확하게 그 취재가 안 되는데 네. 일단 저희가 이거를 쓰게 된 계기는 당시 포시즌스에서 윤석열 당시 그 당선인을 직접 만난 사람. 그래서 이제 아주 묘사를 세부적으로 하더라고요. 예. 만났더니 씩씩대면서 자기의 그 소매를 걷어 올렸고 거기에는 상처가 많이 있었고 상처요? 예. 긁힌 상처? 긁힌 상처. 손톱으로? 이게 다 지금 돈 주고 보셔야 되는. 아, 이거 가만히 계세요. 여기 냄새 피우다 적다 있거든. 그래서 상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워딩이 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이제 말을 했고 당선인 시절에. 네. 오. 그래- 그 전에도 쌓인 게 좀 많이 있었나 보네요, 그죠? 그러면서 설명했던 게 대선 때 너무 힘들었는데 네. 내가 내 아내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식의 워딩도 있었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또 다른 포인트가 그걸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통상 우리가 티티카카가 아유 그러지 마시고 뭐 지금 좋은 때인데요. 네. 이렇게 하기를 서로 그쵸. 바라잖아요. 알려주고 근데 봐요. 뭐 하실 수 있으면 하시어도 나쁘지 않죠라고 반응을 하니까 아, 주변 사람도 워낙 이제 리스크 덩어리라고 이제 생각들을 아마 주변 분들도 하셨던 모양이네요. 네. 근데 이제 김건희 때문에 힘들었다 대선 내내 그 말은 본인과 생각이 달라서예요? 아니면 권력을 좀 더 쥐려고 해서예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마크맨으로서 돌이켜 보면은 대선 때 예를 들면은 뭐 7시간 녹취록이라든지 네. 그밖에 뭐 허위 경력 이슈라든지 네. 이게 모든 이슈들을 다 잡아먹었거든요. 아. 그게 이제 계속 긍정적인 뭐 정책 이슈를 내도 결국 거기에 파묻히고 뭐 우리가 단적으로 7시간 그 녹취록만 봐도 그게 그 커튼 뒤에서 내내 이제 그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얼마나 이제 캠프에서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인수위 때 또 이제 뭐 이제 자기 어떤 과시나 자기 사람들 이제 안 치려고 심으려고 하니까 이제 힘들죠. 근데 부인 자체가 이제 리스크이고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있어서 힘들었다는 거군요. 그 포시즌스 호텔은 제가 하나만 좀 네. 조언을 하면 이게 원래 포시즌스 호텔에 머물렀던 거는 계속 머물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자문이나 숙박을 했던 건 아니고 네. 이게 일종의 안가였던 거죠. 인수위가 통일동에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인사 관련이나 민감한 보안 관련 사항은 근처에 있는 포시즌스 호텔 집무실에서 이제 처리를 했었던 건데 네. 이때는 이제 거기서 외박까지 한 거죠. 집에는 안 들어가고. 그렇죠. 부부싸움을 하고 그랬던 이야기. 근데 그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저 꿀고 들어가나요, 행복하게 다시? 취임식 날 같이 두 분이서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혼 그러시죠 하시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윤석열이 결국 또 져주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말려주길 바라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이 정도까지 했다. 뭐 측근들한테도 그런 좀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 김건희 씨는 그 윤석열과 함께 약간 공동 정부 같은 생각을 했던 거는 맞아요? 우리 그 시리즈 중에 그 아마 현윤호 선배가 저기 취재했던 에피소드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직후에 대통령실에 이제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보고서를 올렸는데 보고를 하고 나서 이제 돌아왔더니 여사 라인 인사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네. 이분이 아주 고위 관계자인데 뭐 직급은 훨씬 낮았겠죠. 근데 여사 라인 인사가 전화가 와서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올리셨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봐서 올렸다. 그러니 왜 보고서를 한 부만 만드셨어요? 응? 그러면서 앞으로는 너 두 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제 태양이 두 개인 거 모르셨습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단 첫 번째는 자기가 보고하고 나온 걸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 거며 두 번째는 대통령한테만 당연히 보고해야지. 그럼 대통령 말고 누구한테 보고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잠깐 그 첨언을 하자면 여기서 잠깐. 첨언이 대체로 재밌네요. 저희가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게요. 네.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맞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저기 선생님, 저희 사실은요, 공천이랑 인사권 50대 50 하기로 이미 네. 약속했어요. 맞아요. 그 얘기를 직접 합니다. 네. 아, 근데 진짜 그랬을까? 뭐 그런 정황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많이 밀어 넣었고. 어떻게 50대 50 생각을 하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했던 워딩 중에 하나가 네.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맞아요. 말을 하거든요. 아. 제가 아는 사람은 갑자기 국민의힘이 어느 날 기습 입당을 해요. 심지어 당 대표랑 뭐 고위 관계자들이 당에 없을 때, 기습 입당. 예, 금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예. 금요일 오후에 갑자기 당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장재원 의원이나 뭐 권영세 의원이나 권영세 의원도 없었나? 권영세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이재영이 위원장이 그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와요. 그래서 네. 이제 압수수색 하듯이 입당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통화하는 인사가 아니 이게 당 대표랑 이리저리 뭐 이렇게 여튼 얘기하고 들어오셔야 이제 그랬더니 어차피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야. 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얘기하자면 예. 아내랑 다 얘기했어. 오늘 들어오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예. 이제 그게 그 하나의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주요 국면 민감하거나 아. 깊이 숙고해야 될 때는 네.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말이 그 윤석열 입당 당시를 얘기하시는 예. 거죠? 이준석 예. 없을 예. 때 윤석열 입당했다 이 네. 얘기. 기습 입당. 예. 패밀리 압수수색하듯이 비즈니스는 입당했던 말 너무 웃기네. 그 저 뭐야 예전에 제가 저번에 출연했을 때 김건희한테 이제 김건희 리스크 해결을 위해서 이제 여러 방안을 조언했던 참모가 날라갔다고 네. 했었잖아요. 네. 그 참모가 이제 김건희 처가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한테 다 오픈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니 네네네. 그 다른 사람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람한테도 대선은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패밀리 비즈니스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열심히 선거 운동해서 이제 누가 하나 당선될 수 있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당선이 되면 온 가족이 다 같이 그 정권을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가 예. 되죠. 예. 근데 당선될 때까지는 진짜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치고 어쨌든 당선에 김건희 공도 있다고 본인은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불거졌던 인사 전횡이나 뭐 갑자기 보고서를 2개 만들어 온다고 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얘기해서 뒤집힌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쨌든 윤석열도 대통령인데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인사 전횡을 하는 김건희는 약간 뭐 정치적 경쟁자, 뭐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어요? 그 정도까지 간? 대통령실 출입했던 그 말씀하셨던 대로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김건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둘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보여져요. 당사자들은. 윤석열, 김건희 둘 다. 둘 다. 김건희도 내가 핵심 공을 세웠고 예. 그거를 대통령도 그런 얘기 실제로 많이 했어요. 내가 내 부인 아니었으면 어려웠는데 부인 덕분에 대통령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덕담 수준이 아니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둘 간의 그 캐릭터 그리고 또 특수한 어떤 그런 관계 네. 뭐 가령 예를 들면 어떤 뭐 무속 이슈가 또 개입될 수도 있고 등등 그래서 단순히 상식적인 선에서만 이렇게 그 바라보고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김건희도 보통 얘기는 아니었죠. 알고 있는 싸움. 윤석열은 김건희에게 매우 의지를 많이 했어요. 여러 뭐 사안이나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그 이 사건에 대해서 명태균 게이트가 결국에는 비상계엄의 촉매제, 촉발제 역할을 한 거 아닌가. 황금폰이 핵심이었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됐는데 그것은 그 조은석 특검팀 또는 이제 앞으로 있을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아마 그 결론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발단이 된 거 아닌가라는 건데 지금 내란 특검팀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뭐 짧은 기간 안에 그 주요한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분들이 자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실 규명이 상당히 이제 어려웠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과 관련돼서 새로운 진실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저도 재판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예.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근데 네네.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온 것 가운데 네네. 12월 3일 그날의 동선을 쭉 특검팀이 살펴봤더니 네. 성형외과 의사의 진술, 뭐 보좌진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별로 김건희 씨가 계엄에 관여한 그런 증자는 없다. 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황금폰에 나온 여러 가지 뭐
그 의혹들이 있어서 공천 개입 등. 그래서 이 본인의 범죄 사실을 감추려고 비상계엄까지 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씨를 어떻게 무혐의 처리했지? 이건 좀 문제다라는 건데, 그, 뭐, 특검팀이 실제로 뭐 시간은 적었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파악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예,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 무혐의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뭐 거론할 부분이 없다고 보고요. 네.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그 제가 또 거기에 관여가 돼 있었었고 또 그 경선은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해서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토론에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전반적인 거를 제가 다 기획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사 결정 구조가 네.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거의 키를 갖고 있었어요. 의사결정 구조가.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5대 5다. 뭐 저한테 한 얘기니까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부부가 그렇게 해서 합의 보고 결정한 거를. 인사. 예. 그래서 모든 인사의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결정권. 부분들의 결정권이 5대 5다. 예, 이 얘기는 김건희 씨가 해준 거죠? 여러 번 했어요. 내가 왜냐면은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종업원하고 계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종업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결정은 이제 사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종업원이 하고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누가 사장인지를 빨리 알아서 예.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래야 지시 전달 보고 네. 크로스 체크 네. 이런 그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 키를 갖고 있느냐를 알아야 일을 진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건희 여사. 김건희였다. 예. 그래서 이제 후보는 윤석열 예. 청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전 청장님이셨는데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원래 후보들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5대 5다. 네. 예.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첫 번째 내가 그랬어요. 오세훈은 머리가 안 좋다. 그래서 이해력이 떨어진다. 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정희 위원장을 통해서 컨트롤을 했고 네. 뭐 저라는 사람이 뭐 지명도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정희 위원장을 통해서 오세훈을 컨트롤했다. 컨트롤했고 그다음에 이준석은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뭐 말하는 대로 하니까 아,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준석 씨. 그러니까 뭐 크게 별도로 뭐 컨트롤이 이렇게 필요 없어요? 예, 없었어요. 예. 직접 통화하고 예. 되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한테 예. 저를 꼭 쓰고 싶다 하니 예. 그럼 세 가지 조건이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 네. 그 컨트롤이 되겠냐. 예. 그 오세훈과 이준석은 그렇게 해서 제가 당선을 시키고 진행을 했는데 네. 그랬더니 아유, 우리 오빠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제가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똑같은 말을 3번 하면 그거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가 어떻게 컨트롤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5대 5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비상계엄도 5대 5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의사결정 구조가 네.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 예. 5대 5니까. 예. 아, 제가 들은 것만. 제가 그러니까 5대 네. 지분이 김건희에게 50%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도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김건희 씨가 50%의 결정권을 갖고 있었을 거다. 아니, 원래 그렇게 해서 5대 시작한 5니까. 거예요. 예, 5대 5니까. 대통령 당선돼도 예. 5대 5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데 어제 패밀리 제가 비즈니스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네. 그 초기에 캠프에 사람 들어오는 것도 네. 실제로 5대 5지만 여사가 이제 다 저한테 물어봤고 또 그 부분에 됐고 원래 토요일 날 어느 그 토요일이요? 그 당시 이제 네. 날짜는 이제 제가 예, 정확히 기억하지 예. 못하지만 캠프 구성할 날. 구성할 때 네. 그때 이제 토요일 날 권성동, 정진석 예. 이 두 분이 오셨어요. 예. 그분들은 저를 볼 수 없지만 저는 보이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코바나 콘텐츠에 있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오셨는데 아크로비스타에 예. 그 두 분이 와서 이제 캠프 구성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직을 짜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 누굴 데리고 오냐면 누굴 데리고 오냐면 그때 데리고 온 사람이 장제원입니다. 장제원. 예. 예. 그래서 장제원 씨 보고 예. 조직 구성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장제원 씨가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했던 윤한홍이를 1월 날 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캠프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이제 예. 윤석열 대선 캠프의 시작은 정치권에서 예. 처음에 권성동, 정진석, 그 다음에 장제원. 근데 예. 조직 구성을 잘 못해서 예. 윤한홍. 거기서 이제 이 4인방이 핵심 키맨이다. 조직을 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어떻냐면 지금 이제 옥고를 치르고 계시는데 네. 제가 뭐 이런 말씀 좀 드리면 그렇지만 그 대통령하고 저하고 그때 검찰총장이죠. 그 제가 왜 이런 짓을 하세요? 왜 이런 일을 계속 그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하면 권 의원이 자꾸 그렇게 하잖아. 예, 친구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권 의원이 실질적으로 말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네.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사람이 권성동 의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 첫 번째 저하고 부딪혔던 게 뭐냐면 윤석열 총장은 그 보수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 해갖고 이제 적폐청산할 때 네. 1000여 명을 조사하고 한 200명을 구속했습니다. 네. 국정원장 4명도 구속했고요. 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구속을 했죠. 근데 그 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경선 치른다는 것은 폭탄을 들고 뛰어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탄핵소추위원장이 누구였느냐 박근혜 대통령 할 때 권성동 의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권성동 의원을 법사위원장이었으니까. 예. 선대위원장으로 앉히면 TK에서 그 표가 나오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그거를 끝까지 안 치겠다고 한 거를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저예요. 아니 권성동 그 본인은 공무원이라서 자기가 선대위원장 하고 싶다 권성동 의원이. 아니 본인은 공무원이라서 네. 지시 받은 대로 조사를 하면 되는 거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권성동 의원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 권성동 의원이 자기가 선대위원장을 꼭 하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경선 하나 많아지는 건데 네. 그러면 친박을 지지했던 세력 그 다음에 TK에서 박정희 대통령 향수가 강한 사람 박근혜 대통령에서 그 사람들이 당내 경선에서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은 경선을 통과하고 나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3일을 저를 쫄랐어요. 저 윤석열 당시 후보가. 예. 네. 그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거 친구가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네. 그거 좀 해주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런 거요? 아니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그거를 위해서 네. 친구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윤상현 의원. 네. 예. 윤상현 의원을 그때 그때 무슨 단장이었어요? 그때 유세 단장. 예. 아니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혼을 하셨지만 전두환 대통령 전 사위지 않습니까? 네. 그분을 해서 전라도나 이쪽에. 오케이.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차례 들어서 예. 지금 어떻게 사실 하겠어요?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것은 아까 5대5 말씀하셨을 때 네. 김건희 씨가 그 최소한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돼서 네. 기자들이 이제 그 특검을 막 취재를 한 거예요, 주변을. 네. 그랬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는 권력의 추가 윤석열로 세팅이 된 거다. 그러니까 당선될 때까지는 5대5였을지 모르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사실상 윤석열이 다 한 거다. 김건희는 지분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특검팀에서 나와요. 그래서 계엄의 결정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직접 관여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법률적인 부분이니까 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데 예. 의사결정 구조는 5대5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파트를 부부가 동반으로 이제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혼자 도장 찍는다고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나요? 그렇죠. 제가 네. 여기서 뭐 포장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요. 사실대로 사실만 내가 얘기하셔야 돼요. 사실만. 그리고 사우디 국왕이 왔었잖아요. 네. 누가 악수를 하대요? 김건희 씨도 그러니까 늘 그런 일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네. 의사 결정 구조는 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결정하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몰라도 그게 진행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결정을 했을 때는 김건희 여사의 결정이 없으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내가 생각이 많았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이 얘기를 12월 너 때문에 망쳤다는 얘기는 그 계획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준비 없이 그렇게 했겠어? 저한테는 그렇게 딱 들리던데. 그러니까 다르게 들리나요? 왜 이렇게 준비 없이 사고를 쳐? 아니요. 준비가 아직 왜 이렇게 부족하게 준비했어? 왜 이렇게 부족하게 준비했어? 너 군대 안 갔다 왔구나. 그건 사실이죠. 아니, 그건 사실이죠. 저는 네. 제 성격을 아시잖아요. 네. 1년 전에 말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뭐 프로에 그런 건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힘들어요. 네. 근데 이해를 잘 못하니까 자꾸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아니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던데.
너 왜 그딴 식으로 일을 했어? 철저하게 안 하고 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저한테는 그렇게 안 들렸나요? 근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잖아요. 네. 그리고 12살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대통령이잖아요. 네. 근데 너? 네. 너 때문에 망쳤어? 이런 말을 아무리 부부지간이어도 네. 그럴 수 있다 보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5대5라서 그런 저는 겁니까? 이제 결혼을 늦게 해서 예. 근데 초등학교 요새는 이제 엄마나 아빠하고 예. 다리를 한쪽씩 묶어서 예. 달리기 하지 않습니까? 예. 아세요? 초등학교 운동회 가면 2인 삼각 하죠. 예, 그런 거. 하죠. 예. 그때 보면 이제 꼴등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딸은 뭐라고 하느냐? 엄마 때문에 꼴등 됐어. 엄마는 네가 못 뛰어서 그랬잖아. 똑같은 얘기인데. 한쪽 다리를 서로 묶고 네. 달리기 했는데 예. 너 때문에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장님 무사와 안진뱅이 주술사. 안질병의 주술사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주술사면 예. 그거 다 그러니까 제 사건과 관련돼서는 예. 너무 자꾸 다 이제 조금씩 왜곡된 게 너무 많은데요. 예. 제가 김건희 여사한테 했던 말이 예. 예, 본인 윤석열 총장은 예, 장님 무사고 본인은 눈이 참 좋다. 근데 안질병이다. 그분이 주술사였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겠어요? 눈은 참 좋은데 안진뱅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왜 회자가 됐냐면 김건희 여사가 왜 안질병이냐. 선거 기간에 영부인이 선거 유세를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코바나 콘텐츠에서 움직여서 사과 이제 기자회견을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는 코바나 콘텐츠에서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은 다 알아요. 끝나고 나서 정말 진짜 안질병이 저는 못 움직였네요. 다 떠나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다 알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의사결정 구조로 종합해 볼 때. 네. 그러면 특검의 수사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감히 지금 검찰 수사가 부족했다는 말은 할 수가 하는 없어요? 것은 제가 지금 불경이에요? 제가 화요일 날 구형을 받는 사람인데 다음 주 제가 화요일? 예. 예. 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참 예. 저한테 부담스러운 말인데 예. 우리 집에 가도 예. 우리 집에 가도 예, 의사 결정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잖아요, 딸들이. 예. 그러면 용돈을 달라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용돈이 나오겠느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집 구조가 그래요. 그 집 구조가 그렇다. 예. 그렇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예. 예. 김건희 여사가 경선 때 네. 예, 이혼 발표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혼 발표? 예. 경선 때? 예. 그러니까 실질적이 지금 네. 어제 그 사람들이 주진우 씨가 얘기한 그 얘기구나. 어떤 거요? 최초로 이혼하는 당선인 아니에요. 되고 싶어? 그거 아니에요. 경선 때. 경선 때. 예, 경선 때 처음 출발할 때 네. 1시에 이혼 발표를 한다고 네. 여사가 대통령한테 얼음장을 놨어요. 예. 왜 5대5인데 네가 먼저 결정해. 잠깐만요. 요거 조금만 더 그래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배경 설명.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태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내용들이 네. 글쎄 반도 안 나온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대부분 또 이제 자기 시각으로 정치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나 자기 입장에 따라서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쭉 설명드리면 왜 5대5냐. 네. 내가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왜 내 허락 없이 당신이 마음대로 결정해? 예? 그 다음에 아니 사이도 자식인데 우리 엄마가 지금 구속돼 있는데 당신 면회 한번 가봤어? 오후 1시에 내가 기자들 불러서 이혼 발표할 테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해. 예. 왜 5대5인데 너 혼자 결정해. 예. 그 사건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네. 그러니까 너무 왜곡된 걸로 다 그냥 어떻게 주워 들은 것 같고 또 그거 갖고 막 이렇게 거짓의 산이 많이 쌓여 있어서 김건희 제가 씨가 말하기가 그러면 어려워요. 예. 경선 때 이혼 발표를 하려고 시간을 오후 1시까지 잡았다는 것은 사실 당시에 캠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겠네요. 캠프 사람들은 몰라요. 코바나 컨텐츠니까. 코바나 컨텐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대요. 정진석 그분 같은 경우도 예. 밖에는 묶어놓은 개다. 예.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구속되기 전에. 맞아요. 몰라요. 그리고 김재원 씨가 얘기할 때 그 아크로비스타 와서 그 피자나 뭐 이런 거 가서 뭐 고기나 먹고 갔지 뭐 지가 언제 거기 들어왔을 수 있겠어? 그런데 정말 못 들어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 안의 구조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정지원이나 유거경이나 거기서 이제 심부름하는 친구들이고 그 네. 친구들하고 제가 뭐 대화를 하거나 뭐 이런 데서 문 열으라고 문을 열어주고 뭐 그 친구들이 뭘 할 수 있는 구조가 자,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50분이어서 10분밖에 안 남아 예, 있는데 중요한 거 빨리빨리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네. 네 맘대로 하면 너 혼자 해. 나 안 할 거야라고 이혼 발표까지 계획을 했던 김건희 씨는 네. 이 비상계엄의 기획자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기획자라고 하지는 않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불만 불평을 했으면 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를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다고 보는데 모든 의사 결정은 네. 김건희 여사의 허락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구조가. 안 그러면 뒷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댓글창에 너무 뜬구름 잡기로 얘기하니까 힘들다 듣기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의사 결정 구조가 네. 내가 거기서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의사 결정 구조가 네. 김건희 여사의 허락 없이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큰 결정은. 네. 근데 해버렸잖아요 비상계엄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사 결정 구조가 그렇게 네. 돼 있는데 네. 너 때문에 망했어라는 얘기는 그걸 알고 있어서 너가 왜 그 똑바로 못했어?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누가 뭐라 해도 의사 결정 구조는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정하시고 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진행이 된 거는 항상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질타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독단적으로 하는 거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꿈 얘기. 어떤 거? 남쪽으로 가면 안 돼. 다 취소시켜.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왜곡이 많이 됐는데 제가 네. 아니면 그때 그 김 비서관이라고 김영선 의원 네. 예, 수행 비서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꿈이 너무 안 좋아서 예. 그래서 문자를 보내요. 김건희 씨한테. 예, 네. 문자를 보내는데 텔레그램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혹시 남쪽으로 가실 일이 있습니까? 비행기 타고. 네. 그랬더니 뭐냐면 캄보디아하고 발리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예. 그 영부인 전화 오니까 옆에 있는 수행비서가 너무 놀래갖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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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 어제 꿈을 꿨는데 비행기가 남쪽 바다에 떨어지더라. 예. 선생님 뭐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남쪽 바다에 떨어지는 꿈을 꿨는데 좀 조심해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나는 어디 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본인이 캄보디아 발리 예. 써준 거죠? 그냥 캄보디아 발리라고 내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간지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G2N인지도 몰랐고요. 네. 그런데 여사가 바로 거기서 오빠 선생님이 오빠 선생님이 가지 말래. 가지 말래. 예. 예. 다 취소시켜 이러더라고. G2N을 다 취소시켜? G2N인지 나는 모르고 그냥 가는 거를 다 취소시켜. 네. 예.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비행기 떨어진다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제가 그런 꿈을 꿨는데 뭐 그렇게 개의치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 비행기가 바다에 떨어진다면서요. 내가 죽는데 어떻게 그걸 개의치 않아요. 그럼 그 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집에 다시 가서 꿈을 꿔라. 비행기가 안 떨어지는 꿈을 선생님. 이러고 전화가 끊겼고 그다음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거기 개의치 마라는 마산 앞바다에 정어리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탈선하고 그런 일이 그때 그 당시에 있었어요. 네. 그게 아마 텔레그램에 있어서 그게 아마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다시 검색해 보시면 그거를 보내게 됩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사실은 외교 행사는 1년 전에 몇 년 전에 다 세팅이 되는데, 그거 다 취소시켜라고 말할 정도로, 물론 이제 취소는 되지 않았지만. 제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정말 이제 그 당시에 일주일 뒤에 성공의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예. 뭐 비행기와 사고. 관련돼서. 그 다음에 난리가 났었죠. 예, 난리가 여론이. 났죠. 예. 자, 예.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조사 받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재판, 지금 그 정치자금법 사건에 네.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다음 주 화요일에 네. 검찰에 구형이 있을 예정인데 네. 그 중요한 포인트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창원지검으로부터 그 공공형사부장 법무부의 공공형사부장으로부터 해서 실시간으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 정보를 받아서 네. 전달을 했겠죠. 김건희 씨에게. 네. 그리고 관련해서 정유미 지검장이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사받을 때 네. 혹시 이런 거를 좀 느낌이나 이런 게 좀 있으셨습니까? 느낌이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 의사결정 구조를 제가 잘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고받았을 거고 3개월 동안 요번에 보니까 네. 10번에 걸쳐서 보고를 했더라고요. 네. 예. 보고서는 네. 수사 보고는 보고서는. 10번을 했더라고요. 예. 10번을 했고 거기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이 예. 자체조사와 관련 조작한 게 없다. 예. 그리고 자체조사한 게 조작이 없고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에서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김건희 그 씨는 이야기를 제가 추사 받으면서 저한테 확인시켜줬어요. 그리고 강혜근 씨가 는 80안건은 부풀려서 한 거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전 검찰한테 다 들었어요. 당시에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서 그거는 이제 창원에 인터뷰고
그 인터내셔널 호텔이네요. 예. 인터내셔널 아니, 호텔에서 세 번 만나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USB를 통해서 황금폰에 있는 내용을 일부 내용이죠. 아주. 그러니까요. 그 녹음 네. 파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영선이 그거 해주라 했는데 말이 많네? 네. 그거를 전달을 해주라고 조선일보를 통해서 전달을 했잖아요. 네. 근데 조선일보가 그걸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혹시 최근에 확인하셨어요? 전달한 거는 정확하게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자기가 노트북으로 해서 다 확인해서 전달을 했죠. 이런 것이 있고 이렇고 이렇게 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제가 인터내셔널 호텔에 세 번 만나요, 방에서. 네. 예. 그래서 저한테 전달했다는 내용. 음. 이제 USB는 서울 가서 전달해야지 뭐 전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 카톡이나 메일로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돼서는 다 전달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김건희 씨가 결국에는 우리 명 사장님과의 그 공천 네. 여러 가지 또 뭐 꿈 네. 얘기 등등 너무나 많은 검찰에 넘긴 증거물이 60만 건? 이게 다 드러날까봐 지금 이제 전전긍긍했던 거 아닐까요? 지금 카톡 해갖고 네. 몇백 개 나왔다는데 실질적으로 파일 자체가 60만 개입니다. 파일이 60만 개. 네. 그 다음에 카톡이 15만 개, 예. 문자가 2만 5천 개입니다. 예. 지금 그거 아무도 지금 그 공개를 못 하죠. 이거 창원지검은 다 갖고 있잖아요. 검찰이 갖고 있겠죠. 검찰이. 예. 예. 검찰은 이걸 갖고 있으면서 프로그램화 시켜서 자기들이 보관하고 예, 있죠.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그 이 수사가 그럼 제대로 되지도 않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나도. 카톡이 예. 일부가 나왔는데 뭐 제가 교도소에서 140일 있었는데 세상이 뒤집어졌는데 제가 예전에 모 프로에 나가서 지금 나온 건 아무것도 아닌 에피타이저밖에 안 돼요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네. 저는 여태까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게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제대로 네. 수사가 하나도 안 돼 있다. 20개, 10개밖에 없는 놈이 20개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허풍이고 과장이지만 네. 100개 가진 놈이 30개 얘기했다고 그걸 저보고 허풍이고 거짓이고 얘기하는데 1년 전에 했던 말 다시 가서 보시고 지금 와서 보시면 제가 말이 틀린 게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그 포렌식 할 돈도 없어요. 네. 근데 전화기는 누가 갖고 있느냐? 남상권 변호사가 갖고 있어 다. 네. 예,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파일이 60만 개, 예. 카톡이 15만 개, 그 다음에 문자가 2만 5천 개. 예. 거기에 재미난 거는 공천이나 무슨 대가나 이런 거는 한 개도 없어요. 단어 자체도. 그러니까 제가 나와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글쎄 뭐 특검에서 아직 기소도 안 하잖아요. 특검에서 아직 기소를 안 했다, 명태균 씨를.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 뭐가 아니, 혐의가 특검에서 있으면 당당- 특검이 그러니까 기소를 제가 했을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참 그 화요일날 구형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심스러운데 예. 하여튼 뭐 나중에 진실을 한 개씩 다 나올 거고 예. 그 명태균과 관련돼서 수사에서 3개월 동안 수사보고서 10번 올라갔는데 예. 거기에 보면 정유미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기자들하고 간담회에서 명태균 사건은 솜사탕이다. 실적으로 그게 법률적으로 그게 문제될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 저는 어떻게 압수수색 받고 조사를 받았느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집에 압수수색 2번 와요. 왜 오셨어요? 검사한테 물어. 대통령 녹음이 나왔잖아요. 근데 대통령 녹음이 나왔다는데 자꾸 김건희 여사와 관계를 계속 물어봐요. 대통령 녹음이 나왔는데. 김건희 김건희 여사 녹음이 나온 게 아닌데 예. 검사는 계속 김건희만 물어봐요. 김건희 여사만. 그럼 누가 지시했다고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갖고 또 재미난 거는 제가 이제 구속됐어요. 그때 그 공소장에 보면 9,800을 내가 세비 반띵으로 돈을 받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김영선한테 빌려주고 거기서 돈을 갚은 거 받은 거예요. 그거 다 증거 자료가 재판에 다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구속되고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12월 네. 3일 날 기소가 되는데 그 당시에 검사가 뭐라 그러냐 2가지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처음에 9,800으로 나왔어요. 그죠? 공소장에. 조사를 받으니까 또 7,600이래요. 근데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 씨, 네. 사건에 비해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사건에 비해서 금액이 좀 작아요. 그러더니 기소할 때는 또 8천 몇백으로 올려요. 9시가 다 됐습니다. 네, 또 시간이 하나는 다 돼서. 또 하나는 예. 우리 변호사가 물어봅니다. 기소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구속됐으니까 기소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에 네. 구형이 검찰의 구형이 나오기 네.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구형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가 꼭 할 얘기가 있었는데 일요일 날 이준석 의원이 검찰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네. 예. 뭐 관련해서도 또 하실 얘기가 있으시다고 저한테 얘기했었는데. 아니 그분들과 관련돼서는 뭐 저 관련 없는 게 없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찰에서 이제 그 이준석 관련돼서 아마 기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소 가능성이 높다. 네. 이준석 관련해서 당시에 당 대표였으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 수사가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예. 왜 홍준표는 저렇게 다녀요? 오세훈보다 홍준표 훨씬 커요. 근데 뭐냐면 수사는 제일 먼저 초동 수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초기 때. 그 초기 때 수사를 고발이나 고소인이 가장 진술이 중요한데 네. 그게 이제 강혜경 김태열 씨가 자기 범죄 사실과 관련된 걸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해요.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이 똑바로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댓글창에 그런 얘기가 많아요. 연기만 피우지 말고 다 얘기해라. 속시원이 60만 개 싹 다 꺼내놓고. 아니 그 남 제가 말씀 남 변호사가 갖고 계시니까. 있는데 그 언론에다가 제가 뭐 했던 얘기가 네. 돈을 좀 내서 그거 포렌식을 하라고 얘기해요. 이미 그러니까 포렌식한 그 회사도 있고요. 나올 거 어디가? 다 나왔다라는. 아니 뭐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그 회사가 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거다. 근데 뭐 뉴스타파 얘기 그게 아까 했지만 그 몇 개요? 200 몇 개. 60만 개예요. 그리고 거기에 왜 내가 그럼 60만 개 중에 제일 핵심은 뭐예요, 그러면? 60만 개 중에 대한민국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핵폭탄급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60만 개 있다. 이렇게 많다. 앞으로 새로운 얘기가 계속 나올 거다라는 새로운 말만 얘기가 하지 아니라 말고 뭐가 핵폭탄이냐? 뭐가 핵폭탄이라고 제가 제 입으로 해서 그 뭐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 이름 거명하면 난리 날 건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네. 제가 교도소 있을 때 뭐라 그러대요. 저 관련된 사람들이 몇 명이다. 지금 댓글창에 미꾸라지라고 막 나오고 있어요. 에이, 그거는 확실하게 사실만 딱 얘기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면 저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모든 것을 제가 기억할 수도 없고 또 저는 검찰에서 알겠습니다. 이제 요 말만 할게요. 검찰에서 솔직히 말하세요, 진술하세요, 자백하세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격 자체가 그래 안 돼요. 알죠, 제가. 네. 그거.